네,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뉴욕 증시에서 국내에서 연결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 이야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레스토랑이네요.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레스토랑 업종 성장 기업으로 주목이 가능하다. 멕시코 음식하니 갑자기 타코, 퀘사디아 막 이렇게 생각나는데 어떤 부분 볼까요? 오늘 좀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긴장되네요. 치폴레. 저 사실 좀 발음하기 힘든데 예.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치폴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니라 아니에요? 회사가 직접 경영을 하는 직영점. 직영점이라고 볼 수 예, 있고 예. 그래서 근데도 이제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맞네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3,000개 정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미국 이외에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선 한 44개 정도? 그렇게 이제 뭐 크진 않다. 약간 미국 중심이네요. 예, 미국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레스토랑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약간 뭐 리오프닝 네. 관련된 종목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는 사실은 약간 진짜 레스토랑은 소외된 느낌이 좀 있었죠. 거의 다 배달시켜 먹었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그래도 조금 강점을 보였던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 헬스케어 쪽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의 네네. 좀 관심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간단한 조리 절차로 만들어낸 요리 쉽다. 쉽고 건강하고 쉽다. 이제 건강하고 그러니까 약간 패스트푸드인데 약간 맥도날드랑 약간 결을 달리하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맛도 중요하지만 네. 칼로리 낮죠. 예, 비만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멕시칸 음식에 약간 그런 거에 좀 특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나초 이런 거랑은 좀 약간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컷 째린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사업. 그러니까 네. 디지털 사업이라 하면 이제 배달, 예. 고객이 픽업 하기 때문에 디지털 매출 비중이 작년에 이미 전체 매출 45%를 상회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른 성장이군요. 결국 이제 예. 미국도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주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달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구매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기존의 다른 레스토랑과 달리 이제 성장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점이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9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좀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에서 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6% 정도 됩니다. 16% 되는데 네. S&P 레스토랑 업종 평균이 6%니까 잘하는 거네. 많이 잘하는 2배 이상 잘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좀 한창이었던 2020년에도 매출 성장이 7%,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게 결국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네. 본사가 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비용을 다 이제 본인들이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는 전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업주들은. 근데 이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농산물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전가할 수 있는 그렇죠. 한가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결국은 뭐 디지털 사업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사업 그다음에 뭐 레스토랑 관련된 부분에서 확실히 다른 타 업종에 비해서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뭐 리오프닝도 이제 하게 되면 그렇죠. 나가서 또 먹겠죠. 충분히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리오프닝 수혜주로 아하. 좀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그 레스토랑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일단은 레스토랑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학교 급식, 예. 좀 약간 발상이 달라지는데요. 네, 식자재 유통 예.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아하. CJ 프레시웨이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식료품 관련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도 네. 계속 선순환하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식료품이다. 네, 예, 그러니까 엔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헬스케어, 그쵸. 미용 헬스케어, 뭐 클래시스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돌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제는 식료품이 아닐까. 아, 다음 네. 타로. 다음 타로. 그래서 중요하죠. 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 뭐 실적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 이 영업이익이 177% 증가한 모습을 좀 1분기에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예. 결국은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뭐 경기가 흐름이 좀 다시 살아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신세계 푸드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노브랜드 버거 아, 그 그러니까 실적 하이 캐리하고 있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아, 그래요. 타겟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그대로 올라가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먹거리가 아, 리오프닝의 또 수혜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다음에는 어떤 게 올라갈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유념인 FP께서는 또 이제 먹거리 쪽으로 방향성을 한번 추정을 해 보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일라일일입니다. 또 간밤에 또 헬스케어 분위기가 또 안 좋았었는데요. 견조한 실적 그리고 알츠하이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 회사로 좀 알고 있는데 일라일일리 어떤 부분 좀 볼까요? 조금 이제 좀 설명하기 힘든 그렇죠. 많은 약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어려워요. 일단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사질환, 네, 네. 종양, 이제 면역 관련된 강점을 갖고 있는 글로벌 종합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형 당뇨 치료제 네. 툴라골루타이드라는 이제 이 약품 하나로 작년에 65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거 하나로만. 네. 예. 전년 동기 대비 27% 이상 큰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치료제가 임상 3상을 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혈당 강화, 그다음에 체중 감소를 효과를 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마 그 올해 하반기에 이제 글로벌 출시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또 다른 또 생각을- 파이프라인이 예, 생기고 있고 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당뇨 치료제 말고 네. 그 작년에 또 11억 달러 매출을 기록한 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과 이것도 관련돼서 뭐 원형 탈모증 관련된 부분도 있는 좀 바리시 TTB라는 이제 네네. 이 약물에 대해서 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좀 확인했기 때문에 좋네요. 올해 FDA 연내 승인 가능하다라고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네. 매출이 한 280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해서 올해도 지금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그렇죠. 이제 신약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주봉을 보게 되면 확실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다르게 그냥 꾸준하게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투자하기 변동성이- 너무 힘든데 네, 심하죠. 확실히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나오고 있네요. 그 어떤 섹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보다는 결국 실적을 추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에서 확실히 또 신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알츠하이머는 사실은 치료제가 난치병이죠. 있다고 보기 조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FDA에서 그래서 이제 승인 내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아. 무엇 기준으로 이제 약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될까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FDA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프랭크라는 이제 프라크라는 이제 이런 이게 좀 없어지게 된다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알츠하이머에 대한 약간의 바이오 마커로 네. 지금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회사 말고 그 전에 이제 승인을 받았던 회사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알츠하이머 관련된 회사가 잠시만요. 일리아 일리 말고 그 전에 이제 신약을 받았던 회사가 이제 잠시만요.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 회사가 지금 안 나오고 바이오젠. 바이오진이에요? 네, 바이오젠이 잘 알려진 곳이군요. 작년에 이제 바이오젠 관련돼서 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약물이 한 40% 정도 감소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네, 그렇죠. 약화시키는 그런 거다. 네, 그렇죠. 이해하면 그래서 되겠네요. 예. 이거를 지금 올해 임상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임상에 대한 부분이 좀 진행이 되면 내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 내년에 뭐 중요한 약품들의 파이프라인들이 다 결과를 좀 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돼서는 이제 추후 모멘텀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당뇨병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은 이제 임상 3상
그래서 FDA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알츠하이머 관련돼서는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되 기준이 하나 생겼고 그쵸. 그 기준에 부합하는 지금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또 FDA 승인 내지는 이제 좀 신약에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예. 다른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제약회사 중에서도 실적에 근거해서 또 파이프라인에 근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또 일라이 릴리다라고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라이 릴리하고 관련된 국내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파킨슨 뭐 야. 이런 좀 알츠하이머 다 난치뽕 있는. 난치병 예, 관련된 예.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ABL 바이오. 아, 네. ABL 바이오가 이제 파킨슨병 같은 이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지금 이제 그 후보 물질을 올 1월에 그 프랑스 제약기업 사노피에 그렇죠.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기술 지원 계약을 했죠. 그게 처음 진출해가지고 첫 계약인데 그렇게 큰 회사랑 했다고. 네, 아주 이종환 회자가 씨와 관련돼서, 됐었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걸 플랫폼 관련된 회사라 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앞타머 사이언스가 지금 이제 BBB 셔틀 앞타머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공동 연구를 지금 뉴라메디랑 지금 체결했다고 지금 계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타 바이오하고는 다른 회사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앞타머 사이언스랑 이제 그 지금 뉴라메디랑 네. 이 연구를 시작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뭐 성과가 나온 건 아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연구를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난치병 관련된 이제 치료제를 예. 개발하기 위한 이제 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 3상까지 가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 물질을 네. 기술 이전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 돈을 이렇게 벌어가면서 연구를 하는 네, 거군요. 좀 빠르게 돌리는. 예. 그래서 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네. 만들기 위해서 제약회사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더 큰 어떤 기술 수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테크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코로나 치료제 아니면 백신 얘기만 맨날 하고 있다가 좀 새로운 네. 파이프라인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